여러분은 영원히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가졌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사고 싶으실 것 같나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구글의 레리 페이지, 이들은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단 하나 돈으로 살 수 없었던 것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그 불가능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조 원의 자본을 쏟아부으며 진행 중인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 바로 죽음의 정복에 나선 겁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검진이나 영양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물학적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노화 자체를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정의하려는 거대한 움직임이죠. 도대체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은 무엇을 보았기에 전 재산을 걸고 이 무모한 도박을 시작한 걸까요? 인류가 수천 년간 꿈꿔왔던 영생의 꿈이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설계한 미래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지, 그 은밀하고 압도적인 현장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불로장생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나선 두 공룡, 구글과 아마존의 방식은 소름 돋을 정도로 다릅니다. 먼저 구글과 애플 이사회 의장인 아르토 레빈손이 세운 차리코라는 이름의 생명공학 연구기업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마치 거대한 도서관을 짓는 학자들과 같습니다. 노화가 왜 일어나는지, 유전자 속에 숨겨진 죽음의 코드가 무엇인지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수집하며 조용히 하지만 치밀하게 움직입니다. 벌거숭이 두더지쥐처럼 늙지 않는 생물들을 연구하며 노화의 근본 원인을 해킹하려 하죠. 참고로 2018년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인간은 30세 이후 8년마다 사망률이 2배로 늘어나는 반면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성체가 되고 나서도 하루의 사망률이 1만 분의 1로 꾸준히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캘리코에서는 벌거숭이 두더지쥐를 연구해 인간의 노화 방지의 단서를 찾고 있는 겁니다. 반면 제프 베이조스가 투자한 알토스 랩스의 행보는 훨씬 공격적이고 도발적입니다. 이들은 원인을 분석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노벨상 수상자들을 포함한 천재 과학자들을 싹쓸이하며 직접적인 역전을 노리죠. 그들이 내건 슬로건은 명확합니다. 세포의 시간을 강제로 되돌리겠다. 노화된 세포를 다시 젊은 시절의 상태로 리프로그래밍하는 것, 즉 생물학적 포맷을 시도하는 겁니다. 칼리코가 노화라는 질병의 정체를 밝히려는 탐정이라면 알토스 랩스는 생명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버리려는 타임머신 설계자에 가깝습니다. 과연 느리지만 확실한 구글의 데이터가 승리할까요? 아니면 당장 세포를 젊게 만들겠다는 아마존의 실행력이 승리할까요? 이 두 기업의 소리 없는 전쟁터에서 인류의 수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시간을 되돌린다는 건 대체 어떤 원리일까요? 영화 속 마법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놀랍게도 여기엔 노벨 생리의학상을 거머쥔 명확한 과학적 실체가 존재합니다. 바로 야마나카 인자라고 불리는 4가지 유전자의 조합이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미 쭈글쭈글하게 늙어버린 피부세포에 특수한 단백질 액체를 주입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포가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마치 갓 태어난 아기의 세포처럼 혹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줄기세포의 상태로 완벽하게 초기화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컴퓨터로 치면 윈도우 초기화 버튼을 누른 것과 같죠. 과학자들은 이 기술을 세포 리프로그래밍이라 부릅니다. 이전까지 인류는 노화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강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펌프를 발견한 셈입니다. 노화된 심장을 다시 젊게 만들고 손상된 신경을 재생시키며 이론적으로는 신체 전체의 생물학적 나이를 20대로 되돌리는 것. 하지만 아직 위험도 있습니다. 초기화가 너무 과하면 세포가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 암세포로 변할 수도 있죠. 실리콘밸리의 자본과 천재 과학자들은 지금 이 치명적인 버그를 수정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만약 이 리시스 버튼이 안전하게 작동하는 순간 인간의 수명은 우리가 알던 숫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는 시간을 되돌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좀비 세포라 불리는 노화 세포들의 반란이죠. 보통 건강한 세포는 제 수명을 다하면 스스로 죽어 사라집니다. 하지만 어떤 세포들은 죽지도 않고 버티며 주변을 오염시키기 시작합니다. 분열은 멈췄지만 끊임없이 염증 물질과 독소를 내뿜으며 멀쩡한 이웃 세포들까지 노화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마치 내 몸속에 죽지 않는 좀비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좀비 세포들이 쌓일수록 우리 몸은 녹슨 기계처럼 변해갑니다. 피부는 탄력을 잃고 장기는 기능을 상실하며 만성 염증이 온몸을 지배하게 되죠. 여기서 등장한 혁신적인 무기가 바로 세놀리틱스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건강한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오직 좀비 세포만을 정밀 타격해 제거하는 유도미사일 같은 약물을 만드는 것이죠. 최근의 임상 결과들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늙고 병든 쥐에게 이 세놀리틱스 약물을 투여했더니
놀랍게도 털에 윤기가 돌기 시작하고 근육량이 늘어나며 남은 수명의 30%가 연장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생명 연장이 아니라 신체 기능을 젊은 시절의 상태로 회복시킨 겁니다. 이제 과학자들의 시선은 인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의학은 거대한 백사장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수만 개의 화합물을 일일이 섞어보고 수십 년간 임상시험을 거쳐야 겨우 약 하나가 탄생했죠. 하지만 이제 인류에겐 인공지능이라는 초강력 자석이 생겼습니다. 구글의 딥마인드가 선보인 알파폴드는 생물학계의 50년 난제였던 단백질 구조 예측을 단숨에 해결해버렸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복잡한 단백질들이 어떻게 접히고 상호작용하는지 인간 과학자들이 수만 년을 매달려도 불가능했던 그 방대한 분자 지도를 AI는 단 며칠 만에 그려냅니다. 이것이 노화 연구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액체를 섞기 전에 슈퍼컴퓨터 안에서 수억 번의 가상 실험을 먼저 진행합니다. 어떤 성분이 노화 유전자를 잠재울지, 어떤 분자가 세포의 독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지 AI가 미리 계산해내는 거죠. 결과는 경이적입니다. 과거에는 10년이 걸려도 찾지 못했던 노화 억제 물질 후보군을 AI는 단 몇 개월 만에 수백 개씩 찾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발견의 시대를 지나 설계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불로초는 신비한 약초꾼의 손이 아니라 쉼없이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의 알고리즘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의 주민등록상 나이는 몇 살인가요? 하지만 이제 그 숫자는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몸속 세포가 가리키는 생물학적 나이니까요. 어떤 사람은 50대임에도 30대의 신체를 가졌고 어떤 사람은 20대임에도 이미 노화가 급격히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정밀하게 읽어내는 것이 바로 후성 유전학적 시계, 이른바 호바스 시계입니다. 우리 DNA에 새겨진 노화의 흔적을 추적해 현재 내가 얼마나 빨리 늙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뒤에 어떤 질병이 찾아올지를 소수점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과학자들은 컴퓨터 속에 나와 똑같은 가상 인간을 만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나를 닮은 가상 아바타에게 미리 특정 약물을 투여해보고 식단을 조절해보며 어떤 생활 습관이 내 수명을 가장 효과적으로 연장하는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나의 유전자 데이터와 실시간 신체 신호가 결합된 이 디지털 분신은 내가 병에 걸리기 훨씬 전부터 경고를 보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3년 뒤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80%입니다. 라고 말이죠. 결국 노화 역행의 핵심은 나를 가장 잘 아는 데이터에 있습니다. 이제 건강관리는 윤이나 느낌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데이터 사이언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가장 불편하고도 치명적인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던 절대적인 진리,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명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노화를 되돌리는 기술의 비용이 수십억, 수백억 원에 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초기에 이 기술을 향유하는 이들은 당연히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과 권력자들이 될 것입니다. 부유한 이들은 세포 리프로그래밍을 통해 20대의 신체를 유지하며 수백 년을 살아가는데 평범한 이들은 여전히 질병과 노화에 시달리며 자연사를 맞이하는 세상. 이건 단순한 빈부격차를 넘어 인류가 생물학적 계급으로 나뉘는 기괴한 풍경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곧 생명의 길이가 되는 시대, 부의 격차는 곧 진화의 격차가 됩니다. 누군가는 지식과 경험을 수백 년간 축적하며 신에 가까운 존재로 거듭날 때 누군가는 그들의 지배 아래 짧은 생을 마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생이라는 성배가 인류 모두를 위한 축복이 될지 아니면 소수만을 위한 잔혹한 특권이 될지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도덕적 딜레마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의 가장 큰 범죄는 남의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시간을 독점하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노화 탈출 속도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우리가 늙어가는 속도보다 빨라지는 지점, 즉 매년 1년치 이상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인간은 이론적으로 죽지 않게 됩니다. 많은 미래학자는 그 시점을 2050년 전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죽음이 선택의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알던 인간의 정의는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20대에 대학을 가고 60대에 은퇴하는 생애 죽이는 코미디가 될 것이며 100년 넘게 이어지는 결혼 생활이나 수세기에 걸친 커리어 쌓기가 일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마침표가 사라진 삶에서 과연 우리는 지금과 같은 열정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의 마지막 세대이자 스스로 진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새로운 인류의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하려는 거대 자본과 과학의 질주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가 축복이든 재앙이든 우리는 그 답을 곧 목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영원히 늙지 않는 몸으로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딜 준비.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나라는 존재를 잃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결정하는 선택지가 되려 합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공포이자 가장 위대한 신비였던 죽음, 그 종말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